재외국민 3년 특례 한국대학 입학하기 편. 자, 오늘은 순천향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천향대학교 의예과 비교적 많은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4명이 선발 인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그런 의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모두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순천향대학교는 아주 특이한 특징이 있는 학교입니다. 이제 아포스티브 공증 영사 확인을 받은 서류를 원서 접수 시에 내지 않으면 그대로 불합격을 시키는 그러한 학교가 순천향대학교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사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포스티브와 영사 확인 서류를 원서 접수 시에는 못 내도 뭐 괜찮은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들은. 그래서 합격 후에 아포스티브 공증 영사 확인 받은 서류를 내게 하는 대학들도 상당히 많은데,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뭐 5월 말 또는 6월 말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원서 접수, 재외국민 3년 특례 원서 접수는 7월 초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처 아포스티브 공증과 영사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순천향대는 그거는 당신 사정이고 이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 때 이 아포스티브 공증 영사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접수 시에 내지 않으면 불합격을 시키겠다고 하는 실제로 자동 불합격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서류를 원서 접수 기간 안에 제출하지 못해서 학교에서 경고를 해서 언제까지 내라고 했는데 그것도 내지 못해서 그냥 불합격 처리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순천향대를 지원하는 학생, 순천향대 의예과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학생은 외국에서 발급된 모든 서류들의 아포스티브 공증이나 영사 확인을 꼭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자, 순천향대학교의 그 입학 요강, 2024학년도 입학 요강을 보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천향대학교의 재외국민 전형 모집 요강입니다. 순천향대도 7월 초에 원서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뭐 대부분의 그 지방 의대들이 그렇듯이 우편 제출 대학이 됩니다. 그래서 서류 제출은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아니면 방문해서 제출을 합니다. 이거는 뭐 원본 대조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방문해서 제출을 하는, 그러니까 우편 또는 방문 제출이 다 가능한 그러한 학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단계 합격자는 8월 10일 날 발표를 하고 면접은 8월 17일 날 보고 합격자는 8월 30일에 발표하는 이러한 전형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순천향대 의예과에서는요 4명이 최대 선발 인원입니다. 그래서 최대 순천향대 다른 학과들은 지원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의대와 간호학과 학생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대는 최대 4명까지를 늘 선발을 하는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자격은 똑같죠. 그래서 국외 재학 기간은 고교 1년 과정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국외 체류 기간은 학생은 이 1년 중 4분의 3, 273일 이상, 부모는 1년 중 3분의 2, 243일 이상 해외에 그 거주 국가에 체류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국외 근무자, 아버지의 근무 재직 기간은 0년으로 통상 1095일, 3년 이상 국외에서 근무를 하거나 취업을 해서 일을 하시거나 직접 사업을 하시거나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외 근무자는 이 아버지죠. 대부분 아버지니까 어머니가 일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0년으로 통상 3년 1095일 이상의 국외 근무 사업 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를 국외 근무자라고 하고, 국외 근무자 자녀는 부모 중 1인이 1095일 이상 국외 근무자로 재직 사업 영업하는 기간 동안 그 아버지와 같은 나라 같은 국가에서 고등학교 1년 이상, 고등학교 1개 학년 이상, 총 중고교 과정 3년 이상을 재학한 학생을 국외 근무자 자녀라고 정의하고, 국외 재학 기간은 예를 들어서
학기 시작일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 9월 1일부터 학기가 시작됐다. 6월 30일에 종료했다. 그러면 1년이 안 됐지만 9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본다. 이런 얘기고요. 만약에 중간에 편입해서 학기 시작일부터 다니지 않았다면 그러면 정말 1년을 풀로 따져서 9월 10일에 들어간 학생은 그 다음에 학년이 바뀌고 9월 9일까지 다녀야 그걸 1년으로 친다. 이건 뭐 대교협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국외 체류 일수 조건은 뭐 4분의 3, 3분의 2, 그 말씀은 드렸었습니다. 이걸 출입국 사실 증명서로 다 파악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은 어쨌든 가장 기본 조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합쳐서 학제 차이로 인해서 결손된 1개 학기를 뺀 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은 반드시 정규 학교에 재학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것도 모든 학교의 공통 사항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정규 학교가 아닌 뭐 비정규 학교, 검정고시, 사이버 학습, 온라인 학습 이런 것들은 학력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것도 모든 대학의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을 보면 1단계에서 서류 100%로 5배수의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 가서는 서류가 70% 그리고 면접이 30%로 학생을 선발한다. 그래서 서류 평가는 고등학교 성적표와 교과 및 비교과 영역을 중심으로 활동 증빙 서류 그리고 출신 고등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국외 고등학교 프로파일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학업 성취도 그리고 의예과의 전공 적합성이 있는지 인성과 발전 가능성 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국내 학생부 종합 전형처럼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을 제출 서류를 통해서 평가하겠다. 그래서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와 학습 의지 이런 것들을 20% 반영하고 뭐 의대에 맞는 전공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건 IB 과목과 AP 이수 과목들을 통해서 주로 평가를 하겠지요. 그게 30% 그리고 협업 능력, 성실성,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해갖고 이거는 공동체 역량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서류들을 갖고 50%를 반영을 하는 다른 학교하고는 조금 다르게 반영하는 반영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면접은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의사소통 능력을 골고루 3분의 1씩 반영하는 그러한 면접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평가 방식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제출 서류 안내에 바로 이 얘기가 나오죠. 일단 모든 제출 서류 우편 제출 학교니까요. 제출 서류 우측 하단에 수험번호를 쓴다. 이게 뭐 학교마다 뭐 우측 상단에 이름과 수험번호를 써라. 우측 하단에 수험번호만 써라. 이 대학마다 다 요구하는 내용이 다른데 뭐 연번만 쓰는 학교도 있고 뭐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각 대학별로 입학 요강을 잘 체크해서 요게 또 해마다 달라지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의 요강을 체크해서 서류 제출 방식을 보고 수험번호하고 이름을 적는 건지 우측에 적는지 좌측에 적는지 위에 적는지 아래 적는지 연번만 적는지 뭐 순천향대처럼 수험번호만 적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일단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왔죠. 국외 발급 서류. 국외 발급 서류 이거는 가장 대표적인 게 학업 서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재직 서류 뭐 이런 것들도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라면 다 아포스티브 공증과 영사 확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순천향대는 못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학업 관련 서류에 아포스티브 공증 영사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출 서류, 그래서 제출 서류 목록표는 이제 순천향대 양식에 목록표가 있습니다. 요거를 출력해서 그거를 작성을 해서 요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는 거고요.
입학원서는 온라인 입력해서 자동으로 되는 거고 재학기간 심사표도 역시 초, 중, 고 24학기에 모든 학교들의 재학 과정을 학교별로 날짜별로 쭉 쓰는 거 모든 학교에 다 있죠. 요거를 온라인 입력한 다음에 출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 재학 증명서. 고등학교는 졸업 증명서가 필요하고요. 초, 중, 고 모두 성적 증명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재학 증명서가 또 초, 중, 고 모두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 중, 고 성적 증명서, 초, 중, 고 24학기의 재학 증명서,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졸업 예정 증명서. 요거는 아포스틸 공증 영사 확인을 반드시 받은 서류를 내야 되고요. 스쿨 캘린더를 내고 그 다음에 월반 조기 졸업을 한 케이스라면 그거에 대한 증빙 자료가 있으면 23학기 이상을 안 다녔어도 사유서를 통해서 이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서류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외 거주 및 체류 입증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있어야 되고요. 출입국 사실 증명서 있어야 됩니다. 부모하고 학생 모두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는 학생 것만 필요하고 그 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부모 모두 다 필요하고 여권 4번 부모하고 학생 모두 필요하고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역시 부모와 학생 모두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외 근무 입증 서류는요. 국외 파견 재직자는 재직 증명서. 이거는 이제 한국의 이제 상사 법인들이니까 여기는 한국 서류죠. 재직 증명서. 그리고 해외 지사 설치 확인서. 그 다음에 뭐 해외 직접 투자 신고서, 허가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이 복사본을 내는 거고 이 법인들은 다 이 상사들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회사 거를 내시면 되는데 자, 현지 취업자 및 현지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재직 증명서,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그러니까 이런 게 해외 발급 서류가 돼서 이것도 순천향대는 아포스틸 공증과 영사 확인을 받아야 되는 서류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대학들이 이 상사 주재원 여기서 파견된 상사 주재원을 뺀 나머지 카테고리에 재외국민 전용 해당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해외에 있는 그 회사에 취업을 하신 분, 그리고 해외에서 자영업을 직접 하신 분들은 그 서류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해외 회사에 일하시는 분은 재직증명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해외 본인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 4번, 사업자 등록증 4번 이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납부 이력도 필요합니다. 그 회사의. 그런데 회사의 법인세 납부 이력은 발급 못 받는 경우도 있으면 그땐 개인의 세금 납부 이력 요걸 내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은 뭐 개인의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그 다음에 법인을 하시면 법인 등기부 등본 그리고 세금 내신 그 이력 실적 요걸 내는데 이 국내 상사 주재원 국내 대형 상사의 그 외국 주재원 대형 그 회사의 외국 주재원 파견 주재원을 뺀 나머지 두 카테고리 해외 그 회사의 근무자나 해외 자영업을 하신 분은 어쨌든 해외 거주 서류와 세금 납부 서류를 그러니까 입학 후에 그러니까 최종 합격 후에 영사 확인이나 아포스틸 공증을 받아서 내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순천향대학교는 원서 접수 때부터 이제 상사 주재원이 아닌 나머지 카테고리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해외에서 발급된 세금 납부 서류나 해외의 사업자 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요거에 대해서 영사 확인이나 아포스틸 공증을 받아라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만 받겠다. 요거 해외 발행 서류니까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활동 증빙 서류 목록표 및 활동 증빙 서류. 네. 그래서 이 순천향대 활동 증빙 서류는 총 10종류를 낼 수 있고요. 20장까지 이 증빙 자료를 쓸 수가 있고 스쿨 프로파일 뭐 이런 것들은 별도로 선택 서류지만 있는 게 좋죠. 요걸 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출 서류 목록표라는 게 별도로 있어서 내가 낸 서류들
다 제출이 됐는지 이렇게 체크를 다 하는 거예요. 재학증명서 있는지, 성적증명서 있는지, 가족관계증명서 세 사람 거 다 그 냈는지, 그 다음에 뭐 출입국 사실증명서 있는지, 그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체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들이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외 파견 재직자인지 현재 취업자인지 현재 자영업자에 따라서 맞게 서류들을 냈는지 이런 것들을 그 제출 서류 목록표로 체크를 해서 그리고 스쿨 프로파일하고 활동 증빙서를 내는지 이런 걸 체크해서 내게 된다. 요 서류를 일단은 먼저 제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순천향대 합격의 제일 중요한 서류는 역시 당연히 또 활동 증빙 서류 목록표가 되겠습니다. 서류명 및 내용, 등급 점수, 수상 내역 등을 쓴 10개의 서류, 그래서 10개 항목 총 20매까지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취득한 것만 해당한다. 순천향대는. 그러니까 졸업 이후에 딴 거는 반영하지 않는다. 이 얘기고 재수 때 딴 공인학업 성적과 표준학력 평가 시험 성적도 반영하지 않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편 접수단, 방문 접수 등의 방법 중에 하나로 제출하라. 그리고 공인 어학 시험 성적과 그 다음에 AP, IB 등의 표준학력 평가 시험 성적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기입해서 요 성적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어쨌든 10종류의 서류를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10개의 서류에 해당하는 증빙 자료는 총 20잔까지 낼 수 있다. 뭐 꽤 많이 낼 수 있죠. 그래서 이 서류들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이 순천향대는 약간 그 아까 보셨다시피 서류를 학업, 전공 적합성, 그다음에 인성, 공동체 역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류 평가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학업 서류로 공인어학 성적이나 표준학력 평가 시험 성적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나머지 서류들이 학업, 전공 적합성, 의예과에 맞는 전공 적합성 서류들을 좀 더 다른 학교보다 많이 만들어서 내는 거, 그리고 공동체 역량 서류들, 인성과 성실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들 이런 것들을 또 내면 평가에 더 잘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학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퍼스유 공증과 영사 확인을 7월달 원서 접수 전에 미리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는 학교다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순천향대학교 의예과 편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